세금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더라고요. 예, 운영을 100% 감면받았던 거를 털리면 가산세까지 엄청나거든요. 내가 100만 원 벌면 50만 원 일단 세금 나가는 거니까 굉장히 아프죠. 예. 그러면 개인 사업자가 유리할까, 법인 사업자가 유리할까? 안녕하세요. 뇌과학 요가 콘텐츠 크리에이터 에이아씨입니다. 제가 디고디 원찬님과 크리에이터 게더링이라고 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운영 중인데요. 크리에이터 게더링은 다양한 크리에이터 분들이 모여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면서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저희는 이제 자신의 정보를 나누어 사람들을 돕는다 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디자인, 마케팅, 사진, 영상, 일러스트, 인스타툰, 아나운서, 기획자 등 다양한 분야의 크리에이터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지난번 2회 크리에이터 게더링에서는 저희가 브랜딩, 지속 가능성, 수익 창출을 주제로 이야기를 했었고, 이번 3회 크리에이터 게더링에서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가장 필요하고 어려워하는 세금, 세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세무사님을 모셔서 세무 특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터 분들이 각자 가진 세무 노하우들을 나누어 주시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더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진행했던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크리에이터 게더링은 앞으로 계속 키워나갈 생각이고, 저희와 생각이 맞는 분들은 계속해서 저희가 초대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하고 싶은 크리에이터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행사에 도움을 주신 오픈패스, 디자인 스펙트럼 김지용님, 토도성무님, 채채님, 복길씨 여진님, 세무법인 다승 최준수님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그리고 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자신의 노하우와 경험을 나누어 주신 디자인 올인원님, 김태사님, 튜이신님, 누키토끼님, 코니님, 하디님, 가일님, 레이첼님, 슌님, 최은영님, 스칼렛님, 시크님, 비디오 클래스 하주환님, 피튜디오님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세금이라는 게 사실은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는 주제예요. 약간 지루할 수 있겠지만 뭐 짧은 시간 동안 약간 절세의 느낌을 조금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취지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세금은 이제 생활 속에 늘 녹아 있잖아요. 뭐 집을 팔면은 양도소득세 내야 되고,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면 상속세 내야 되고, 사업하면 이제 소득세도 내야 되고, 그 항상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생각을 하시면서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갑자기 세금 폭탄을 맞는다던가 그런 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일단 세금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소득이 있는데 이제 다 발생하게 되고요. 사업과 관련된 세금 이제 직접 신고를 하셔야 돼서, 이번 세무사를 고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제 거의 다 자진 신고니까, 이 말은 중요한 게 제때만 신고하면 크게 문제는 없다는 거거든요. 이제 세무서에 이제 신고한 거를 내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제 검토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면. 근데 이제 세무서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검토를 할 수는 없고, 약간의 혐의점이나 그런 거가 있을 때만 잡아내기 때문에 뭐 제때 남들만큼만 신고하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 사업을 하시면서 이제 크게는 이제 종합소득세, 법인세, 개인 사업자 하시면 소득세 발생하시고, 법인세 하시면 이제 법인세가 발생하시는데, 신고 기한은 이제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5월에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실신고라고 해서 이제 대부분 서비스업이실 테니까 5억이 넘으시면 이제 6월까지 성실신고 하시면 되시고요. 법인은 이제 3월까지 하시면 되시고, 이제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라고 했을 때 1월, 7월에 하시면 되시고요. 원천세는 이제 직원을 고용했을 때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시는 세금인데,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언제까지인 거를 알고 계셔야 이제 갑자기 큰 돈이 나가시니까 그것만 좀 생각하고 계시면 되시고, 일단 뭐 유튜버 기준으로 한번 좀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 유튜버 사업자를 낼 때 이제 두 가지로 내실 수 있으신데, 이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아니면 이제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두 개로 내실 수 있으신데, 이제 주로 혼자서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위에 있는 걸로 하게 되면 이제 면세사업자가 되시고요.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 하시고 이제 2월에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걸 하시고 이제 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밑에 있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무실이 있거나 이제 직원을 쓰시거나 이제 그런 인적 물적 시설이 있을 때 과세사업자로 사업령이 발행이 되게 되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는데, 유튜버 사업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구글에서 받으시니까, 애드센스 광고 수익이시니까 이제 외화 획득 용역이어가지고 부가가치세가 10%잖아요.
영세율이라고 해서 0을 곱해줘요. 그래서 뭐 사무실을 쓰시거나 아니면 뭘 사고 이럴 때 부가가치세가 묻어 있는 것들 환급을 받으실 수 있어서 그 영세율에 해당되는 매출이 많으시면은 오히려 과세 사업자가 훨씬 유리하실 수 있다는 점, 그거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유튜버 사업자 등록, 뭐 인스타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뭐 크리에이터 분들 마찬가지일 텐데 사업자 등록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보통은 프리랜서로 진행을 하실 텐데 소액이시니까 3.3 떼고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근데 매출이 커지시면은 비용 처리가 사실은 프리랜서는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뭐 다들 젊으신 것 같아서 보면은 뭐 창업하면 세금을 5년 동안 안 내네 뭐 그런 얘기도 좀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거를 활용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겠죠. 뭐 간이가세자가 유리한가요? 이 부분도 사실은 유튜버 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영세율 소득이 많다고 하면 사업자를 일반가세자로 내시는 게 유리한데 뭐 또 인스타나 뭐 그런 쪽은 영세율이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좀 검토를 해보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유튜버 매출은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뭐 이런 수익들이 있고요. 수익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것도 있고 뭐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뭐 강연 같은 거 나가시면 3.3 떼고 줄게 아니면 8.8 떼고 줄게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만약에 내가 직장에 다닌다 아니면 또 다른 사업자가 있다 그러면 모든 수입을 이제 합산해서 이제 5월에 신고를 하셔야 되세요. 이제 사업자 종합소득세나 법인 사업자의 법인세가 발생을 하실 텐데 사업을 잘하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사실은 제 매출을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저를 알리고 제 매출을 높이고 뭐 구독자를 늘리고 사실은 세금은 내가 번 거에서 낸 거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세금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더라고요. 예, 왜 망하냐면은 세금은 돈을 벌어야 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처리를 잘못했거나 약간의 뭐 탈세 기법을 이용해서 그런 걸 했다가 수년 후에 이제 세무조사가 나오는 거죠. 근데 내가 번 돈은 다 썼을 거잖아요. 근데 엄청난 돈을 추징을 당하면 이제 사업을 접는 경우도 제가 종종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면 세금 신고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모든 소득을 이제 5월, 6월까지 합산해서 신고해야 된다는 거 그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세율이 있는데 엄청 많이 벌면은 지방소득세가 또 4.5%가 붙어서 거의 50%를 내거든요. 내가 어느 순간 돈을 진짜 많이 벌면 내가 100만 원 벌면 50만 원이 일단 세금 나가는 거니까 굉장히 아프죠. 예. 소득세가 이제 산출 흐름을 보면은 매출에서 경비를 빼고 뭐 각종 공제 감면 뭐 이런 걸 해서 이제 구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사실 총수익 금액이라고 하면 매출인데 저거를 내가 세금 덜 내려고 줄일 수는 없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줄일 수 있는 거는 경비를 내가 적정하게 잘 넣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세금을 다 구한 다음에 각종 세액공제나 감면 등을 잘할 수 있는 거 이게 사실은 절세의 다거든요. 필요 경비 잘하고 공제 감면 잘 적용한다 이거가 다니까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4억을 벌었다 근데 이것저것 임대료도 내고 신용카드 뭐 직원들이랑 밥도 먹고 해서 내가 직원 고용해서 뺐다 그리고 뭐 이것저것 썼다 그러면 4천이 남는다. 연금보험료 공제 이런 거는 약간의 절세가 되기는 한데 크지는 않아서 가입을 많이들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약간의 효과는 있다는 거. 이건 노란우산 공제. 혹시 뭐 가입하신 분 계신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제도긴 하거든요. 뭐 가입을 원하시면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절세도 되고 이게 이율도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폐업할 때 또 뭐 지원금도 뭐 줄 수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위에 노란우산 공제는 사업하시면은 네 많이들 드시는 걸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 경비하고 이제 공제 감면을 신경 쓰시면 되는데 필요 경비는 이제 사업과 관련된 비용. 뭐 크리에이터 분들이시니까 뭐 촬영 장비 구매하시거나 먹방을 찍으면 음식을 시키거나 화장 뭐 뷰티면은 내가 립스틱을 산다던가 여행 유튜버면 내가 여행을 간다던가 사업과 관련이 있으면 비용 처리가 가능하니까 그런 거를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되세요. 필요 경비 처리하는 거 제일 중요하다. 세액 공제 감면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해주니까 필요 경비는 직접 챙기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 중요하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업무 승용차 뭐 승용차는 이따가 한번 더 말씀드릴 건데요. 뭐 제일 제가 많이 듣는 게 대표님 리스예요, 렌탈해요, 사요 이런 거 제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거는 이따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종업원 급여 대제이차 하시면서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뭔가 귀찮다는 이유, 잘 모른다는 이유로 안 하시기도 하는데 급여가 비용 처리가 다 되니까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뭐 접대비랑 기부금 같은 게 있는데 접대비 중에서는 거래처 사장이랑 밥 먹거나 그럴 때 쓰거나
아니면 골프장 가거나 그런 것들 될 수 있고, 그리고 거래처에 그 경조사비가 해당이 되세요. 그래서 청첩장이나 부고장은 좀 모아두시면 20만 원씩 경비 처리를 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 부분도 좀 챙겨서 하시면은 모바일도 캡처해서 하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신경 쓰시고, 또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2월 결손금이라고 하면은 사업 초기에는 적자가 많이 나시니까 그 적자를 결손 신고를 하면은 나중에 그 금액만큼 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사업용 계좌는 홈택스에 만약에 등록이 안 돼 있다, 무조건 오늘 가셔서 등록. 왜냐하면 이게 감면조차도 이제 못 받는 게 될 수가 있어서, 사업용 계좌는 이제 인터넷에 치시면 다 나오니까 홈택스 사업용 계좌 등록 방법 뭐 이런 거 치셔가지고 하시면 되시고요. 홈택스에 신용카드 등록하시면은 내가 쓴 내역을 다 이제 홈택스 집계를 해주니까 내가 경비를 막 일일이 챙기진 않아도 되겠죠. 성실신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종에 따라 다른데 거의 크리에이터 분들이라고 쳤을 때 5억 이상 매출이 발생하시면 성실신고 하셔야 된다는 거. 지금 법인으로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개인 사업자 할 거냐 법인 사업자 할 거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시잖아요. 아까 소득세율은 엄청 높았잖아요. 많으면 45% 반까지 뜯어가는데 얘는 좀 언뜻 봐도 좀 낮잖아요. 법인 사업자 내면은 이거 세금이 덜 내는 거 아닌가. 그래서 법인을 고려하기도 하죠. 이게 법인의 장점을 보면 이제 이 세율은 낮기는 해요. 대표자 인건비가 비용 처리가 되고, 재무제표 신뢰성으로 인해서 이제 대출도 잘 나올 수도 있고, 뭐 어디 입찰 넣거나 그럴 때 주 이렇게 붙어 있으면 조금 약간 있어 보이니까 대외적인 신뢰도가 조금 올라갈 수 있겠죠. 뭐 저도 이제 세무법인인데 저도 법인으로 전환을 하게 된 이유가 남들이 볼 때 최준수 세무회계 사무소보다는 세무법인 어디 이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 하나로 세금 절세보다는 그것 때문에 한 거고요. 이제 단점을 보면은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법인세를 일단 내잖아요. 아까 9에서 24%로 법인 대표도 근로소득으로 가져가야 돼요. 저도 대표지만 제가 세무법인 다승이랑 다른 인격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도 월급을 받는 어떻게 보면 직원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대표자이면서 직원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도 아까 보면은 많이 받으면은 45%까지 낼 수 있으니까 이게 약간의 이중과세 느낌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상법상의 제약, 대표자가 이사 가면은 등기도 바꿔야 되고 뭐 사무실 이사하면 등기도 바꿔야 되고 그게 다 돈이거든요. 법무사한테 맡겨야 되고, 그리고 뭐 세무 관련 비용도 조금 더 높고, 그런 부분들을 따지면 법인이 좀 이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뭐 상법상 뭐 주총 결의 사항도 많고 이사회 결의 사항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지켜야 되는 부분. 그리고 법인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다승 통장에서 만약 1억 빼가면 1억을 빌린 거로 돼요. 제가 갚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갚지 않고 그러면 이자를 그거를 계산을 해서 제 소득세에 이제 얹어서 세금을 때려버리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없는. 그리고 이걸 또 많이 쓰면은 세무조사에 타겟이 또 되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러면 개인 사업자가 유리할까 법인 사업자가 유리할까? 사실은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세무사님들 중에서도 개인 사업자로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세금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크게 유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유리하진 않은데 법인은 세금을 내가 지금 당장 많이 낼지 아니면 10년 후에 많이 낼지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매출이 커서 뭐 나중에 내가 건물을 하나 뭐 법인 이름으로 하고 싶다. 뭐 그러면은 법인 뭐 그런 쪽으로 괜찮을 것 같고요. 앞으로 뭔가 발전을 계속적으로 하시고 대외적인 신임도 사실은 크리에이터 분들은 중요하실 것 같거든요. 뭐 입찰을 하거나 디자인 하실 때 그런 거를 이제 꾸준히 사업을 길게 하시고 하실 거면 법인도 아마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법인을 만약에 하시면은 배당을 꼭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15.4% 이제 지방소득세까지 하면은 배당을 2천만 원 이하로 하면은 15.4% 딱 떼고 말기 때문에 2천만 원 이하로는 매년 그래도 가져가시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일단 제가 개인 사업자를 하시고 법인 사업자를 하시는 분 봐왔는데 연봉이 4억 2천만 원이신 법인 대표자 전문직이신데 변호사님이신데 이분이 실수령이 한 2천만 원 정도 되세요. 4억 2천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엄청 많이 뛴다는 거잖아요. 이분이 세금을 1억 4천을 내셨어요. 4대 보험은 어느 정도 또 내셨을 테고. 개인 사업자 이제 병원 하시는 분이 매출 15억이고 순이익이 5억이신데 세금을 2억을 넘게 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봐서도 아실 수 있겠지만 법인이 세금적으로 엄청 유리하진 않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세금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관리를 좀 더 잘해가면서 재투자하거나 아니면 입찰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이 이 혜택이 엄청나고 이제 보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에 청년이 하시면 이제 5년간 100% 소득세를 감면,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해 주 이게 엄청나거든요. 수도권 과밀 지역이라고 하면 서울이나 뭐 인천, 경기의 대부분 지역인데, 그죠? 송도, 청라는 인천인데, 송도, 청라는 경제자유 지역이라서 좀 빼줬는데, 그래서 저기에 아마 유튜버 분들이 많이 살아요. 예, 많이 살고 있고 송도에 있는 공유 오피스 얻어놓고 사업은 딴 데서 하면 사실 그거 작년에 세무서에서 엄청 추징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위험하실 수는 있어서 예, 그게 근데 털리면 이제 5년간 100% 감면받았던 거를 털리면 가산세까지 엄청나거든요. 예, 가산세가 엄청나기 때문에 저거는 안 되시고 업종을 추가하실 때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이 혜택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를 내시면 그 사업자에 대해서 발생하는 거는 저걸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업종을 추가하실 때는 뭐 주변의 세무사들한테 좀 조언을 얻으셔가지고 아 사업자를 하나 더 내면은 그거에서 발생하는 거는 소득세를 안 낼 수 있네라는 얘기를 들으실 수 있으면 사업자 등록증을 하나 추가하는 거죠. 거기다 업종 밑에다 이렇게 다는 게 아니라 예, 종이 하나 더 내는 거 그거를 추천드리고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분 계신가요? 만약에 내가 소득세를 냈다 그러면은 환급 가능성이 세무사들끼리도 의견이 달랐던 건데 아무튼 저것도 조세불복 그런 데 가서 이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내셨다면 예, 세무사 상담 받고 5년간 뭐 예를 들어서 뭐 300만 원씩만 내셔도 1,500만 원 받는 거니까 이자도 쳐서 주니까 받을. 요거는 뭐 이거 금액은 뭐 외울 필요는 없으시. 직원 뽑으면은 세금 많이 깎아준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것도 뭐 그냥 이런 게 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청년 창업이랑 이제 고용 증대랑 이런 거를 안 받으셨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본인이 이제 신고하신 그 신고서에 이런 세액공제나 감면이 들어갔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네, 나중에라도 받으실 수 있으시니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업무용 승용차가 거의 사업하시면 리스로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리스로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큰 그림에서 보면은 리스나 렌트나 구매 하나 크게 뭐 비용 처리 부분에선 상관은 없으시. 하지만 이제 만약에 구매를 하면 이제 재무제표라고 하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 나중에 팔 때 과세사업자면은 부가가치세를 내게 되세요. 그러니까 10%를 뜯기게 되는 거죠. 나중에 파실 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감가상각이 나중에 한 5년 넘으면 이제 거의 차값이 많이 내려가 있으니까 약간 주기가 좀 빠르신 분들은 한 5년 안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리스나 렌트가 나으실 것 같고 좀 직원들한테 좀 뽑아준다. 직원들을 사고 내면 보험료 올라가고 그러면 좀 곤란하니까 직원들 뽑아줄 거면 렌트가 좀 나을 수 있고 뭐 그런 정도지 뭐 크지는 않으시니까 예, 사고 싶으신 차 그냥 사시면 되시고요. 네. 이게 사실 감가상각비 한도라고 있는데 이게 5년 치면은 4천만 원 정도란 말이죠. 차량가액에서 4천만 원 정도 차가 되면 한 그랜저 정도 되려나요? 예, 근데 그 이상 되는 거는 경비 처리가 안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사실 5년 후부터 또 되기는 해요. 초과된 거를 또 다시 비용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근데 람보르기니를 제가 한번 계산해 봤는데 25년 걸리더라고. 전액 상각하려면. 그래서 25년 타실 거면 람보르기니도 뽑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사실 차는 뭐 어차피 나중에도 비용 처리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편하신 대로 구매하시거나 리스하시거나 렌트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전부거든요. 이게 위에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자진 신고니까 신고 기한 잘 지켜. 남들 낼 때 남들만큼 내면은 사업하시면 세무조사 두렵잖아요. 진짜 안 나오거든요. 진짜 안 나와요 잘. 그래서 남들 낼 때 남들만큼만 내자. 저거를 안 해서 세무조사가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탈세 혐의점이 있거나 그러면 세무조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크리에이터 분들이 그래도 가장 주의해야 될 거는 매출 누락이 세금 탈세 중에서 제일 세거든요. 그만큼 돈이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100만 원 벌면 50만 원 털어가는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100을 벌면 그냥 온전히 내 거니까 부가가치세도 안 내고 그래서 현금 매출 누락이 가장 큰데 사실은 유튜버들 세금 탈루 세무조사 한다고 몇 년 전부터 막 계속 그랬잖아요. 그거를 사실 신고를 안 하고 그랬었기 때문인데 요즘에는 이제 국세청이 워낙 발달돼 가지고 그런 부분 다 잡을 수 있으니까 예, 자진해서 다 신고하셔야 된다. 단돈 뭐 5만 원을 받았더라도 신고는 하셔야 되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소득이 있을 때 합산 신고 안 하셔가지고 가산세 많이 맞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소득이 있었고 그런 거를 잘 체크하셔가지고 합산 신고 하시면 되시고요. 뭐 증빙 잘 챙기고 뭐 필요 경비에 대한 부분이죠. 또 아까 말씀드린 사업용 계좌 내일 꼭 등록하시고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이런 것들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 아직 사업자가 없거나 사업자 낼 계획이 있으시면은 송도 청라 이쪽으로 가셔서 사업하시면은 사실은 세금을 안 내니까 5년 동안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거고, 그 126이라고 이제 국세청 콜센터가 있어요. 여기 전화하면은 거기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답해 주거든요. 어떤 궁금증이 있을 때 저기다 전화하시면 거의 모든 걸 다 상담해 주니까. 근데 잘 안 받더라고요. 너무 사람들이 많이 전화를 해가지고. 저희 한국세무사회 캐치프레이즈가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아가면은 거의 모든 게 세금이란 말이죠. 특히나 사업을 하시면 사업과 관련해서는 세금은 뗄래야 뗄 수가 없으니까 평생 같이 갈 수 있는 세무사 한 분 정도는 계시면은 사업하는데 엄청 도움 되실 거예요. 세무사를 저도 쓸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왜냐면 인건비가 안 나가는데 굳이 쓰면은 이게 일을 맡길 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세무사를 쓰는 게 질문을 엄청 많이 해요. 제가 어떤 걸 하는지 아니까 그 세무사님이 주기적으로 뭔가 그런 것들을 알려줘요. 뭐 이런 혜택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안내해 주셔가지고 이런 것도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물어보는 것만 해도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충분한, 엄청 큰 가치를 하는 것 같아서 안 쓰신 분들은 뭐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법에 대한 건 잘 모르고요. 세무사를 저도 옛날에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정말 그 돈 넣고 돈 먹기예요. 라고 말하면 되게 이상한가? 한 달에 한 7만 원 쓸 거예요, 개인 사업자라면. 그 정도 쓰고 몇십만 원 혹은 몇백만 원 아낄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이제 대출을 받았는데, 이제 크리에이터는 아무래도 직장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소득 증빙을 하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언제 얼마를 벌었다고 해도 이게 온전한 수입으로 인정되지 않고, 또 이제 종합소득세라는 걸 내기 때문에 2년 전 소득을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잘 번다 하더라도 지금 소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2억이 있어. 그럼 돈 많은 거 같잖아요. 근데 2년 전에는 내가 돈 얼마 못 벌었어. 그런 경우에는 내가 지금 버는 만큼의 소득을 인정 못 받아서 대출을 그만큼 많이 못 받고,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절세도 적당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최근에 배운 교훈입니다. 저도 작년 말 올해 초에 이제 제가 기장을 쓰고 있는데, 제 담당해 주신 세무사님이랑 통화하면서 알게 된 정보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전 결론만 기억이 나는데, 노랑 우산을 넣고 있었는데 저는 월 100만 원씩을 넣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400만 원까지인가 밖에 안 되는데요,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그래서 그걸 이제 차라리 나눠서 한 달에 25만 원 정도씩만 넣고, 차라리 그 퇴직연금 IRP에다가 나머지 75만 원을 넣는 게 훨씬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다. 근데 그 이유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렇게 바꿨던 이제 기억이 있고요. 감사합니다.